이거 뭐야? 네. 이리야 올라오시죠. 오. 12월 8일 날 며칠 전에 조영남이 왔다 갔어요. 네. 그 사진을 같이 그렸거든요. 아, 직접 그린 거예요? 네. 저희를 그리고 콜라주로 또 저희가 어렸을 때 살던 시골의 초가집을 이렇게 소쿠리를 잘라서 그러네요. 소쿠리. 진짜 소쿠리네. 지금도 표현을 했고 와. 사실 이제 세상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정원화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가가 미대학교까지 잘해야 돼, 컴퓨터 박사가 돼야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셉, 내가 콜라보로 그림과 콜라주가 된 그림과 영상을 이렇게 합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작품이 되겠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영상 작가한테 당신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걸 완성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용한 작품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대 미술은 우리가 개념 미술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개념, 컨셉, 누구의 아이디어로 작품을 완성하느냐 이런 어떤 굉장히 막 기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캠퍼스에서 누가 더 아방가르드적으로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거에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해요. 제슨 폴락이라는 사람이 물감을 갖다 들이붓거리는 뿌리는 드로핑 기법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잠깐 볼까요? 사람들이 작품도 보지만 그 행위 자체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이제 그런 데서부터 이제 현대 미술이 시작하다 보니까 다양한 전위적인 그런 작품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조영남의 Yesterday 예술 편력. 왜 나오네. 팝 아티스트다 나는. 클래식 때려치우고 대중 가수 팝 아티스트. 안경. 조용하고 자기는 자기가 TV에 출연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못생겼다고. 자기가 생각해서 너무 못생겼다고. 그걸 커버해주는 게 고맙게도 안경이어서 자기는 늘 안경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영남의 상징인 안경은 또 이런 식으로 조형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디어 괜찮죠? 쭉 둘러보시니까 좀 기발한 게 좀 보이는가요? 비와 우산 위에 비가 떨어지네요. 비와 토가. 야. 이게 저는 뭐 딜라이라 해서만 너무 꼭만 그냥 부른 줄 알았더니 본인 노래가 엄청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히트곡은 없잖아요. 아니 히트곡도 그래도 많았죠. 이 많은 판을 다 냈는데 이것도 지금 다 못 구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분이 자기 판조차도 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렵게 팬들한테 의뢰해서 지금 모았거든요. 판이 없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없이 복사해서 했고 이것들은 이제 디스크인데 그러니까 이 정말로 까르페디엠 그냥 오늘만 그냥 행복한 내일은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돈키호테식으로 아무튼
대신에 어떤 명예욕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왜 그러냐면 명예욕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그 관리를 철저히 하거든요. 자기 아카이브 작업을 다 하잖아요. 근데 아예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참 놀라울 일이고 80년대 초기 작품인데 화투를 그려놓고 예수의 사파를 잡다고 제목을 지었어요. 화투 탁 조이면서 갖다가 제목을 부러진 나무 젓가락을 붙여놓고 삶과 죽음이 덧없어야 되라는 제목을 붙여. 나무 젓가락 부러지면 이제 생명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나름대로 생각을 좀 특별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 했는데 화투를 그린 게 그러면 40년 전부터 그렸네요. 오래됐더라고요. 1982년에 그렸으면. 그 자기가 그 대부분 최후 진술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최후 진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 어른들이 화투를 오래 갖고 놀면 폐가 망신한데 제가 너무 화투를 오래 갖고 노는 모양인가 부디 저의 무죄를 좀 밝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2권의 책을 썼는데 이제 자기 15권의 책만 이렇게 그림으로 직접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15권 책 똑같이 뒤집어지면 뒤집어서 디스플레이가 되어놨습니다. 네. 중앙일보에 예스터데이라는 연재를 해서 그걸 제목으로 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러니까 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22권의 책을 썼다는 것은 꽤 놀랄만한 일이에요. 이제 어렸을 때 오래 전부터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초창기 그림은 우리가 작품 수준을 뭐 논할 수는 없지만 저기 뭐 박수근 풍의 굉장히 좀 따뜻한 그런 그림이죠. 70년에도 그렇고. 예. 70년 더 발전했고 2020년은 올라오면 그림이 확 바뀌잖아요. 되게 미국 쪽에 특히 그 미술관을 꼭 갔더니 특히 그것은 이제 앤디 워홀을 만나는가 봐요. 그러면서 현대 미술에 대해서 눈을 탁 뜬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현대 미술의 개념이구나. 그러면 나같이 비전문가도 이 독특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미술가로서의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식의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작품을 해요. 당시만 해도 본인이 그냥 학원도 한번 다녀보지 않았으니까 자기의 멘토 스승은 피카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 혼자 막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이 작품을 딱 그려놓고는 드디어 나는 오늘부터 피카소를 능가했다. 피카소는 평면에서 입체를 표현한 입체파지만 나는 직접적으로 입체형을 했으니까 진정한 입체파는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쿠리를 오래 붙이고 화단에 난초를 화투에 난초로 딱 붙여놓고 뒤에 뜨는 달을 달과 조각보로 또 지붕을 오래 붙이고 소쿠리를 붙이고 굉장히 기발하잖아요.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저기 함흥에서 6.25 때 부모 따라서 이제 내려와서 예산 이쪽에 삽교천 옆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굉장히 가난해서 어머니가 옛날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가짜 꿀 장사들이 많았잖아요. 설탕으로 꿀을 만들어서 조청으로 해서 꿀을 만들어서 거기다 죽은 벌 몇 마리 집어넣어서 그래서 가짜 꿀 조영남 어머니가 이제 그런 가짜 꿀 장사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조영남 씨가 그 남원에 이렇게 전시관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전시관을 만든 건 아니고 전시를 기획 전시를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을 연말에 특별히 조명해보는 그런 전시거든요. 조영남이가 뭐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하고 책도 잘 쓰고 뭐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DNA는 뭔지 뭐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조명해보려고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왜 하여튼 본방에서 왜 가짜 미술 뭐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진 자기 학창 시절의 그 사진을 그림에다가 붙여서 이런 것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아무튼 기발하잖아요. 예, 저런 식으로 콜라주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새끼줄을 붙여놔서 엊그제 왔을 때 참 물어봤어요. 저 새끼줄을 왜 붙여놨냐? 혹시 저게 어렸을 때 가난을 상징한 거냐? 그랬더니 나보고 대답하더라고. 맞다고 얘기를. 이게 이제 그 아까 이 얘기 예술은 말씀드린 개뿔이다. 이제 요셉 보이스고 이제 합동 전시를 했었는데 요셉 보이스는 89년인가 그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작품하고 자기 작품하고 같이 합동 전시를 하면서 나는 오늘 요셉 보이스를 만나러 갈 거야 하면서 그 전시관에다 관뚜껑을 갖다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온 퍼포먼스도 하고 아무튼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 예술은 개뿔이라고 그랬어요. 예술은 개뿔이다. 예술은 개에게서 뿔을 찾는 행위다. 근사하죠? 예술이나 과학이나 상상력이 그 원천이기 때문에 개뿔이나. 이게 아까 이거 이야기한 화투를 오래 붙여서 만든 그런 작품인데 기발하잖아요. 이것도 참 기발한데 이걸 이제 조수한테 시켜서 30장이들 그려와라. 이게 그 논란이 될 땐 그 그러죠. 그림입니까? 예, 아. 예. 그 작품 중에 하나. 예, 이제 원작은 이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앤디 월의 팝아트라는 그 개념인데 팝아트는 이 사람이 꼭 부자만 집에다 그림을 걸어야 되느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든지 집에 그림 걸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미술품을 싸게 모든 사람이 걸 수 있도록 예술의 민주주의화를 하자 해서 그 특히 그 마돈나 그 그림 이걸 실크 스크린이라고 그 일종의 복사거든요. 그걸 해서 막 대량으로 보고 오잖아요. 그게 이제 팝아트라는 현대 미술이에요. 그걸 도입을 해서 이런 조형 예술을 만들어 놓고 이걸 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작가로 복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30장 그려라. 근데 그게 이제 대작이 되는 거죠. 그 왜 네가 그린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거냐,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의 현대 미술 속의 팝아트의 개념인데 그것은 이제 정확히 이해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된 거예요. 제가 뭐 조영락을 변호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의 어떤 뭐 도덕성 이런 것까지 막 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예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그 용인된 그런 현대 미술의 한 종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결국은 이제 고등법원에서도 1심에서만 유죄가 나왔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항상 그 부분 딱 논란이 된 화토 그것만 딱 그것만 갖고 계속 이제 펌프질을 하니까, 그리고 사기꾼 뭐 이것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프레임 속에 조형남은 화토 사기꾼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와서 보면 그 사람이 뭐 그림 1년 전에 그린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렸고 그다음에 굉장히 발상도 다양하고 현대 미술가적인 어떤 풍모도 보이고 다양한 그림들을 그렸는데 뭐 화토만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 와서 그래요. 아이고 방송만 쳐다보고 있다가 나도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좀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팝아트 개물파 재판부는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죠. 어렸을 때 이제 정말로 그 시골 촌동네에서 그 조형란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조형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바둑판은 그냥 단추 같은 것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또 표현했고, 여기는 종이로 오래 붙여서 여러 번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이거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 보러 하라고 해도 이거 해요. 여기 와서 이걸 수준을 따지고 뭐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이거 하는 거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누구나 뭐 초등학교 3학년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생각을 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컨셉이라는 거죠. 아이디어. 이게 현대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조명이 비치면 그림자가 딱 그려지니까 더 미학적으로 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이삭줌. 네. 밀레의 이삭죽기 그림을 이제 패러디한 거죠. 근데 이 패러디라는 것도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떤 독특한 발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패러디하는 거죠. 네. 태극기. 네, 네. 태극기 뭐 대단한 것만 꼭 예수가 그려야 되느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 이것도 좀 그리면 안 되느냐? 왜 가장 이 일상적인 거 이게 예술품이 안 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나 남녀노소 잘 아는 게 뭐겠어요? 태극기. 태극기를 갖다가 조금만 더 조형적으로 뭐 나무젓가락 갖다 붙이고 종이 뭉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소쿠리 붙이고 오면 이것도 작품이 되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극기에서 이런 식으로 또 미학적인 요소를 끌어내고 조형화해서 이것도 작품한 거예요. 뭐 이것도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지만 태극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려는 그 발상 이게 현대 미술이 이렇게 재밌고 쉽고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도 주입식이 아니라 정말로 애들이 그냥 독창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도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각의 청각학.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콩나물 대가리 몇 개 딱 그려놓고 그림을 그리고 제목은 이제 베토벤 운명교향곡 딱 붙여놓으니까 방방방 이제 운명교향곡이 마음속에 탁 자기 모르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지 않나요? 여기 있는 작품들은 개인 소장입니까? 예, 다 어떻게 개인 소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있어요. 네. 자기는 정말로 이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예술의 한 장르인데 이걸 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서 정말로 내 작품이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 다 물려주겠다 갖고 와라. 네. 아무도 안 갖고 올 줄 알고 이제 큰 소리를 쳤지. 예. 근데 이제 하도 언론에서 사기꾼요 그 얘기하니까 사 같은 사람들이 다 갖고 온 거예요. 작품.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화가가 작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파랑을 통해서 갤러리를 통해서 팔잖아요. 네. 그럼 수수료가 있고 세금 있고 이거 다 떼면 자기한테 50%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0만 원짜리 팔면 500만 원이 자기한테 돌아온대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나 이거 1,000만 원에 샀는데 이거 반환할까요 하고 자기한테 갖고 왔는데 500만 원만 줄 수 없잖아요. 예. 1,0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부를 받는데 나 가수 유명한 가수니까 좀 나 지금 난리가 났다. 상황이 됐으니까 돈 좀 대부 좀 해주라 그랬더니 당신은 지금까지 은행 거래 실적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1억밖에 대부가 안 됩니다. 나 이 유명한 가수인데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우리는 은행 거래 실적만 갖고 그 한도를 정한다. 그러니까 겨우 1억 대부 받아서 그거 다 이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빈털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 한 채만 딸랑 남았는데 다행히 그 집이 한강변에 있어서 집값은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화토 사실 저는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화토 그 흑살이 다 화려하지만 흑살이는 수수하잖아요. 그렇죠. 흑백의 미학을 제대로 살려서 굉장히 서정적으로 이렇게 그린 거죠. 이 사람이 뭐 발상 아이디어도 꽤 뛰어나지만 그래도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들은 볼 수가 있어 보여요. 흑살을 그렸고 겸손은 힘들어라고 제목을 붙여. 이 네이밍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상당히 기발해요. 왜 그러냐면 자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를 해요. 그러면 뭐야? 나를 지금 화투판에 흑살이 껍데기로 보는 거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이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화투판에 제일 무시하는 게 흑살이 자존심이 있어서 겸손하기 힘들다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참 솔직히. 재밌어요. 겸손님도 조영남답다. 극동에서 온 것. 화토가 극동에서 온 꽃이라고 만든 게 이제 화토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일본의 세시 풍속이 담겨 있어요. 그게 한 달에 4장씩, 그래서 48장. 이제 대부분 이제 꽃이 많은데 거기에 세시 풍속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거부감이 있으니까 극동이라고 하고, 화토가 이제 꽃이 많으니까 극동에서 온 꽃으로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보통 우리가 화토를 일컬어서 꽃으로 하는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화토를 전달하면서 이랬대요. 너희들 화토 갖고 그냥 노름에 빠져서 폐가 망신하고 쌈박질을 해서 망해버리라고 화토를 전달했는데, 웬걸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갖고 막 명절 때 모여서 화기애애 막 웃고 떠들고 친목 더 다정해졌거든. 실패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무튼 뭐 재미있는 그런 화토 얘기를 또 저쪽에 가서 하겠습니다. 비를 또 이게 비가 내리는데 우산. 이렇게 우산을 비가 맞추고 우산을 웃겨. 이런 표현도 이거 기발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전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막 여기서 막 어떤 높은 수준, 미술적 수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기발하구나. 이런 게 현대 미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구나. 이걸 막 우리가 막 그걸 얘기하면 현대 미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설명을 들으면 더 머리가 아파, 더 복잡해. 아주 쉽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건 이제 무려 재판을 6년이나 끌었어요. 우리나라 재판 한번 걸렸다면 폐가 망신하잖아요. 화토 재판이요? 예? 화토 재판이요? 아니 그 사기꾼이 아니라 그 재판. 그러니까요. 화토 재판. 6년 걸었으면 뭐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냥 영혼은 탈탈탈탈 털리고 폭삭 늙어버리는 사람이 그냥. 아니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갖고 이러느냐, 이 세상아 나한테 총질을 하려면 해라, 쏠 테면 쏘라, 막 그런 심경을 갖다가 이 장난감총을 또 붙여서 이렇게 그 딱 자기 심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 또 이게 있어요. 조금 이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근데 딱 조직의 좀 틀 이런 게 있어서 그 틀에서 벗어나 아웃사이더들은 약간 좀 무시를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개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술협회 이런 데서는 우리는 인정 못해. 조영남이 무슨 작가야, 작가니. 지금도 그래요. 이런 것도 기발하잖아요. 버려진 콜크마개로 경축 파티, 축제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 굉장히 유치면서도 유치찬란하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얼마나 경쾌하고 재밌어요. 자, 이런 표현도 조영남답다 그런 생각이. 여기 이제 조영남이 그 평상시 좋아하는 그런 멘토들,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걸 보면 조영남이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했고 조영남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영남의 이런 다재다능한 재능이 있구나. 특히 저 이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학창 시절에 특히 이상 그 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군의 친아들 나철은 뭡니까? 네, 나철은 나철 대종교? 대종교 대종. 구한말 시대 때그 대종교 그리고 창조하시고 박생광이나 저런 사람들 민화의 전문가, 백남기. 특히 미술 쪽에서는 피카소와 백남기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네. 여기 정말 너무 좋아요. 남원에서 오셨죠? 네. 예. 자신도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밑에 이제 1층에 가서 김병정 화백에 대한 얘기도 좀 할 텐데 우리는 좀 이렇게 그 어떤 거시기에 좀 많이 좀 같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하는 게 김병정 화백 처음에 이 저희 미술관 만들 때 의외로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김병정 화백을 좀 우리가 너무 몰랐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은 이제 이따 밑에 책에 내려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저기 지금 멀리 보이는 게 저기 지리산이에요. 저기 그 뭐 건물 하나 보이죠? 산 위에 저게 지리산 노고단에 있는 KBS 송신소예요. 뿔처럼 두 개 있는. 예, 뿔처럼 두 개 있는 게. 우리는 저 경남 거창에서 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반야만 올라가는데. 예. 저기구나. 그 왼쪽이 그 봉우리가 넓다운 봉우리가 지리산이고 저기 그 막 빼쪽 올라왔는데 눈이 쌓여 있는 저기가 바로 지리산 만복대. 네, 그쪽 쭉 능선이 지리산 서북 능선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여기 이제 그것은 이유고 밖에 나가서 보면 미술관이 다 엎드려서 노고단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인간이 자연을 묘사하지만 완벽한 화가는 자연 그 자체다. 그래서 미술관이 지리산 또는 자연을 향해서 다 엎드려서 존경심, 경외심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있어요. 약간 이제 물이 잠겨 있는데 그래서 오늘 작업 때문에 물을 뺐거든요. 물이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데 진짜 아쉽네요. 이 물은 이분 이제 생명의 작가이기 때문에 생명이 쉬운 물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김병정 화백이 서울대 교수일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미대 이제 그 서울대 미대 그 역사를 정리를 하려고 그때 시간이 아까워서 그 학교 앞에 있는 고시원을 얻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대요. 그러다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요. 남은 어디 사람이세요? 남은 순동산. 송동. 네, 바로 이놈은. 그래서 온 신경이 마비가 되고 2번의 대수술 끝에 이제 겨우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느리게 회복해 뒷산에 산에 갔는데 2월 달에 산속에서 눈 속에서 꽃이 피더래. 복수초. 복수초라는 것은 자기의 체온으로 눈을 녹여서 피는 최초의 꽃이잖아요. 그러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걸 봤으니 털썩 주저앉았겠죠. 생명의 놀라운 위대한 따뜻한 그러면서 이 생명의 정말 생명이라는 건 정말로 대단한 거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생명에 관련된 꽃들, 특히 그 아까 그 빨간 황선수 있잖아요. 그 꽃은 그리기 시작해요. 그 따뜻함을 여러 사람한테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걸 이제 생명의 시작이 물이라는 것을 담기 위해서 이런 수공간이 있습니다. 저 밑에도 물이 다 찰 거예요. 저기는 교육, 체험, 뭐 이런 공간이에요. 거기에 또 영상관도 있고 그런데 12월 5일 날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 가시면 또 재밌어요. 여기는 전시, 저기는 교육이나 체험. 이 앞에 이 동산은 어린이 생태 놀이터, 그래서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그림 그리고 하는 공간. 안에 그 놀이 시설이 있는데 밖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숲의 외관을 해치지 않고 그건 이제 내년 봄까지 완성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1차로 내려가시죠. 그림에 대해서 혹시 그 얘기 알고 있나요? 몰라요. 모르죠? 네. 왜 그 깨구리가 있는지 잘 모르죠? 네. 이게 일본의 그 오노도라는 명필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력이 늘질 않아.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재능이 없는가 봐.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받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난 실개천에서 깨구리가 막 떠내려가면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러니까 너는 깨구리야. 네가 너를 인정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네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 네 힘으로 그게 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옆에 풀가지가 깨구리 쪽으로 쫙 가고 깨구리가 그걸 탁 잡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구나.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일본의 3대 명필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오노 도인데
발칙하게 또 오노도 대신에 자기를 딱 집어넣어서 딱 못생겼지만 서울대 교복을 입은 청년이야. 서울대 나왔다고 은근히 자랑하잖아. 근데 사실 서울대에서 졸업 못했어요. 제 중퇴이지. 네, 3년 다녔는데 서울대에서 나중에 조영남한테 명예 졸업장을 줍니다. 명예 졸업장은 졸업장과 똑같아요. 상관을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들 다 가셨죠? 그래도 할아버지들 관심이 많거든요. 아니 이제 김영남이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55, 일상적인 삶이 있고 심리적인 삶이 있다. 근데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고 심리적인 삶의 빚이 커지면 일상적인 삶도 따라서 풍부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술관이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이 조영남이라는 사람이 보통 우리가 프랑스 파리 하면 예술의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프랑스 파리가 예술의 도시일까? 가만 생각해보면 카페가 있으니까. 그래서 카페에서 꼭뭐 문인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다양한 화가, 문인,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예술을 즐기면 또 얘기하고 견인해주고 끌어주면서 같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런 많은 탤런트가 있으면 인맥이 또 잘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인맥을 한번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네, 사실 이제 현대 미술 아까 이제 앤디 워홀도 나왔지만 제슨 폴락도 나왔고 근데 진짜 현대 미술의 시작은 막스 뒷상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전시장에 갑자기 막 냄새나는 남자 소변기를 뜯어갖다 올려놓고 제목을 샘이라고 딱 붙여 이것도 작품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장난하냐? 이 변기 네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 이거 네가 만들었어? 그러면 이또 갖다 놓고 지금 이 사람 지금 장난하고 있는 사람도 혼란에 빠졌잖아요. 발상했지 않냐? 당신들의 이 미학적인 소변기에서 단지 소변을 보는 답안에는 기름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그 자체 개념 그것을 얘기했던 건데 조영남은 그 말씀 뒷상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 말씀 주신 네가 남자 소변기를 갖다 놨어? 우리나라에는 별로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요강이 있는데 뒷상의 부활. 예. 뒷상에 뭐? 기발하죠? 저기 이제 글씨도 참 이쁘게 쓰더라고요. 글씨만 갖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글씨체 문체 등록을 해도 되겠다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글씨체 이쁘더라고요. 글씨만 갖고도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려고. 언제요? 그림 그리는 거 비슷하네. 좀 아쉬운 게 재료를 나중에 그 어떤 뭐 재료. 재료. 네. 유화다, 아크릴이다.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이런 자료를 여러 가지 복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부 콜라주라. 근데 이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었어요. 사실 이거 있겠죠. 조영남 나이가 79세인데 생각보다 많이 늙었더라고요. 재판 뭐 이러면서 확 늙었어요. 굉장히 늙었고 그걸 이제 그 딸이 이제 다 알아서 딸이 하나 있어요. 의무딸이 거기가 이제 다 알아서 하는데 이 사람도 정말 그래서 뭐 어떤 곳을 그 아카이브 작업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됐어요. 이건 심지어 이 작품을 갖고 내 작품을 그 찍어놓은 그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사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걸 갖다가 다시 또 찍는 작업을 카메라
저기 전문으로 데리다가 작가들이다가 작업 다 하고 있어요. 보통 할 때는 거기서 다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 다 보여주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그 작품에 대한 디테일이 그렇죠. 일부러 그런 게 없어요. 아주 하기가 잠깐 문제가 없어요. 어려웠어. 그런 게 있어. 이 사람이 보통 그 연도비상도 많네. 그래서 언제 만들었지도 모르고. 언론에 나와서 많은 여자친구가 많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자친구 많은가 봐요.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탈탈 몰라서 자기가 죽었을 때 저승까지 용갱이 돼서 자기를 호위무사에서 지켜줄 그럴 정도의 여자친구가 탈탈 몰라서 여친 용갱인데 그러니까 참. 발상이 재밌죠? 그 무덤 속에 용갱 그걸로 다 표현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 박미선님 있어? 예. 이걸 보면 이제 저는 이번이 좀 대단하다 느낀 게 뭐냐면 나이가 79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그렇지, 젊은 친구들. 좀 많이 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이 아니고는 그러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죠. 2009년. 예. 근데 이 공간은 하나의 좀 비밀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공간에 극단적인 어떤 삶과 죽음과 같은 어떤 명암이 한 몸을 공존하고 있어요. 자, 어둠의 모퉁이 들어서 이제 여긴 물이 있네. 네, 굉장히 평화로운 공간이죠. 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런 느낌이구나, 물이 있으니까. 이쪽만큼 비가 여기에 바람 따라 감아도는 거 굉장히 이쁘죠. 이야. 바람이 불면 굉장히 멋지고 비가 오면 또 정말로 여기가 멋진 것만 날씨가 좋으면 또 하늘이 내려앉아서 또 하나의 그림이 되고 다양한 굉장히 멋진 12살의 김명중이 그 숲에서 느꼈던 그 위로 평화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라는 그런 취지의 힐링의 공간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가 모라는 노래가 그러니까요. 가사 여기 있네요. 가수들이 죽으면 가수장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가수 다 모여서 장례를 다 치르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애창곡을 서로 합창으로 불러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대로 죽으면 자기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화개장 들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 장례식에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좀 약간 저 어떤 사색적인 깊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죠? 네. 계속 들어봤어. 자,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유. 저는 1층에 한번 불러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할아버지들 다 가셨죠? 그래도 할아버지들 관심이 많거든요. 아니, 이제, 김영남이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50, 일상적인 삶이 있고 심리적인 삶이 있다. 근데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고 심리적인 삶의 빚이 커지면 일상적인 삶도 따라서 풍부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관이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이 조영남이라는 사람이
보통 우리가 프랑스 파리 하면 예술의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프랑스 파리가 예술의 도시일까? 가만 생각해보면 카페가 있으니까. 그래서 카페에서 예, 꼭뭐 문인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다양한 화가, 문인,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예술을 즐기면 또 얘기하고 견인해주고 끌어주면서 같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런 많은 탤런트가 있으면 또 인맥이 또 잘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인맥을 한번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예, 사실 이제 현대 미술 아까 이제 앤디 워홀도 나왔지만 제슨 폴락도 나왔고 근데 진짜 현대 미술의 시작은 마르셀 듀상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전시장에 갑자기 막 냄새나는 남자 소변기를 뜯어갖다 오자놓고 제목을 샘이라고 딱 붙여 이것도 작품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장난하냐? 이 변기 네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 이거 네가 만들었어? 그러면 또 갖다 놓고 지금 이 사람 지금 장난하고 있는 사람들 혼란에 빠졌잖아요. 발상했지 않냐? 당신들의 이 미학적인 소변기에서 단지 소변을 보는 답안에는 기름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그 자체 개념 그것을 얘기했던 건데 조영남은 그 말씀 뒷산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 말씀 주신 네가 남자 소변기를 갖다 놨어? 우리나라에는 별로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요강이 있는데 디시안의 부활. 예. 뒷상에 뭐. 기발하죠? 저기 이제 글씨도 참 이쁘게 쓰더라고요. 글씨만 갖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글씨체 문체 등록을 해도 되겠다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글씨체 이쁘더라고요. 글씨만 갖고도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려고 언제요? 그림 그리는 거 비슷하네. 좀 아쉬운 게 재료를 나중에 그 어떤 재료. 네. 유화다, 아크릴이다.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이런 자료를 여러 가지 복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부 콜라주라. 근데 이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었어요. 사실 이거 있겠죠. 조영남 나이가 79세인데 생각보다 많이 늙었더라고요. 재판 뭐 이러면서 확 늙었어요. 굉장히 늙었고 그걸 이제 그 딸이 이제 다 알아서 딸이 하나 있어요. 그 우리 딸이 거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